저희는 전자담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에 따라 논문을 찾아보던 중 이 Using Susceptibility Measures to Prospectively Predict Ever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Among Adolescents 라는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한 이 안에 쓰인 통계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usceptibility 측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측에 관한 논문 분석을 하게 된 황재영, 나인호, 신정은, 박희권입니다. 인덱스는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자담배의 개발 이후로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특히 2007년 이후로 급증을 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겐츠케의 2019년도 미국 청소년들의 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 사용 경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학생의 4.9%, 미국 고등학생의 20.8%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니코틴에 의한 뇌손상, 실제 담배를 사용할 수도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전자담배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전자담배 회사의 공격적 마케팅에 취약한 청소년들이라는 특징, 그리고 또한 서브스탠스 사용 습관은 청소년기에 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전자담배 사용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전자담배 사용을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Susceptibility Measure를 통해서 청소년의 1년 후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소드는 총 표본을 4가지로 분류를 해왔는데요. 먼저 웨이브 1에서 Susceptibility, 웨이브 2에서 Actually Use에 관해서 콘콜던트, 디스콘콜던트 각각 2개씩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4개의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은 이때 12살에서 17살 11,996명, 7,933명의 비흡연자를 추출하였습니다. 가능성을 측정하는 메저링 서셉티빌리티에 관해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할 것인가? 너희 친한 친구가 전자담배를 권할 경우 사용할 것인가? 전자담배 사용에 호기심이 있는가? 총 3가지 질문을 해서 이 3의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대답한 경우에만 가능성이 낮은 low susceptibility, 그 외에는 high susceptibility라 분류하였습니다. 물질 사용에 관해서는 먼저 알코올의 경우, 알코올 음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대마초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마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그 외에 다른 물질, other substance의 경우에는 5가지 substance 중 하나라도 처음 없이 사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는가? 심리학적 요인에 관해서는 내면화 문제와 외면화 문제 증상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증상이 1개 이하면 낮음, 2~3개면 보통, 4개면 높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룰 브레이킹 성향을 조사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내가 규칙을 깨더라도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좋아한다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맞냐고 물어봤을 때 동의, 부동의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테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하게 될 신정훈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으로 스테타를 사용했습니다. 스테타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스테타 회사가 개발한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이고 스태티스틱스와 데이터를 합친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스테타의 장점은 단순한 통계 패키지가 아닌 통계적 능력을 갖춘 완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는 점이고 이로 인해 SAS나 SPSS보다 늦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채워가며 점유율이 높아진 추세입니다. 이 화면이 스테타의 화면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하기 위해 여기에 사용된 통계 내용에 대해 그것이 쓰인 각각의 문장을 해석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ights are used to correct for different probabilities of sample selection. 여기서 weight는 통계적 의미로 가중치이며 또한 correct는 보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표본 선택의 다른 가능성을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다음은 To account for design effects, the reduction in effective sample size by the use of multi-stage stratified area sampling, primary sampling units and strata were used in computing variance estimation. 이것을 직역하면 디자인 효과를 위해 멀티스테이지 stratified area sampling을 통해 effective sample size를 축소시켰고 primary sampling units와 strata가 computing variance estimation에 사용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봐서는 어떻게 통계 내용이 적용되었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각각의 단어들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ulti-stage stratified area sampling을 설명하기 위해 stratified sampling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tratified sampling은 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이러한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집단의 동질적인 소모 집단으로부터 적당한 크기의 표본을 추출, 표본을 더 높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연구에서 학년별로 몇 명씩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스테이지 샘플링입니다. 멀티스테이지 샘플링은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을 수출하지 않고 모집단을 요소에 따라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고 그 클러스터를 단위로 추출한 후 뽑아놓은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조사 대상인 개체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오차가 크므로 비례선택법이나 층화 추출법을 병행함으로써 오차를 최선으로 줄입니다. 이때 앞서 말했던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에 나오는 스테타와 여기에 나오는 클러스터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스트레타는 모든 계층에서 무작위 샘플이 추출되는 반면 클러스터 샘플링에서는 선택한 클러스터만 단일 또는 다단계로 연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멀티스테이지 샘플링의 예를 들어보면 호주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조사는 수도권을 수집 구역으로 나누고 이 수집 구역 중 일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택된 수집 지구는 다음 블록으로 나뉘고 선택된 각 수집 지구 내에서 블록이 선택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각 블록 내에 주거지가 나열되고 이 주거지 중 일부가 선택됩니다. 여기서 멀티스테이지 샘플링에서 첫 번째 추출된 클러스터는 프라이머리 샘플링 유닛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으로 추출된 클러스터는 세컨더리 샘플링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멀티스테이지 스트래티파이드 에리아 샘플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멀티스테이지 스트래티파이드 에리아 샘플링은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과 멀티스테이지 샘플링을 합친 용어로서 스트레타라는 개군으로 구성 단위를 그룹핑하고 구성 요소의 계층적인 구조를 각각의 계층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 멀티스테이지 스트래티파이드 에리아 샘플링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population, 즉 모집단에서 다단 추출을 사용하여 나이, 성별, 인종으로 추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층별 추출을 진행하여서 나이에서 특정적으로 age 12에서 14세 그리고 age 15에서 17세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Computing Variance Estimatio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omputing Variance Estimation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아노바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노바는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의 다수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노바의 장점은 t-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아노바를 SPSS를 이용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강진단 데이터 세트에서 분석을 누른 뒤 분석에서 평균 비교를 들어가고 평균 비교에서 일원 배치 분산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후 요인 변수에 age 그룹을 집어넣고 종속 변수에 다른 값을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면 아노바 값이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념을 통해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 시각적 효과를 위해 층별 다단 축출법을 사용하여 나온 프라이머리 샘플링 유닛과 스트레타가 일원 배치 분산 분석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We used balanced repeated replication as it allows correct estimation of standard errors for past data.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는 balanced repeated replication을 이용하여 past data의 표준 오차의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BR이란 이 아래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내용에 따른 BBR의 개념은 이렇고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계층화된 표본 추출에 의해 얻어진 통계의 표본 추출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 기법이다 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en we conducte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sceptibility at wave 1 and ever use of e-cigarettes at wave 2, controlling for other competing covariates. 여기서 covariates는 공변량이라고도 하며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 인자 중에서 연구자가 통제하고자 하는 변수입니다. SPSS에서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공변량을 통제하는 방법은 SPSS 18.0 의학보건학 통계 분석 51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버리애블 로지스틱 리그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다변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도 하며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독립 변수들을 종속 변수와 1대1로 단변수 분석을 시행합니다. 위험 인자가 연속형이면 T검정을 역으로 시행하고 범주형끼리는 교차 분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위험 인자에 대해 단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1차적으로 얻은 교차비는 보정되지 않은 교차비 unadjusted OR 값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별된 독립 변수들을 대상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합니다. 다중 공선성과 교란 변수를 적절히 통제하고 우도비 검정 등의 방법과 임상적 경험상 모형에 투입될 독립 변수들을 선택한 후 최대 우도법을 통해 회귀 모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얻어지는 교차비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모두 보정된 교차비 adjusted odd ratio 값이 됩니다. 멀티버리애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개요도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itionally, we calculate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o elaborate the predictive value of the susceptibility measure. 이것을 해석하면 추가적으로 우리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하여 susceptibility measure의 예측치를 정교하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에 대해 설명드리면 sensitivity는 민감도로서 여기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었고
민감도의 정의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조건부 확률입니다. 다음으로 스페시피시티 특이도는 여기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의 정의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조건부 확률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리절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퀘어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도 하며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대해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해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이며 두 범주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게 됩니다. 변수의 범주에 따라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 간의 차이로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카이 제곱 통계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카이 제곱 테스트를 SPS에서 실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들어가서 비모수 검정 그리고 레거시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카이 제곱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이때 검정 변수에 자신이 알아보고 싶은 값을 집어넣고 확인을 눌러주면 카이 제곱 검정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square tests revealed that average e-cigarette users at wave 1 were more likely than non-users to be older, non-Hispanic, white, ever used alcohol, and show susceptibility at wave 1. 이를 해석하면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웨이브 1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비사용자에 비해 나이가 많고 non-Hispanic 화이트의 술을 마신 적 있고 웨이브 1에서 전자담배에 대해 susceptible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테이블 2를 분석하기에 앞서 표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value입니다. p-value는 유의 확률로서 귀무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얻은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실제로 관측될 확률을 말합니다. 이 p-value는 p-value 값이 작을수록 그 자료의 신뢰성이 상승하게 되고요. 대개는 특정 값 0.05보다 작을 경우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odd ratio입니다. odd ratio는 연구자가 설정한 건강 관련 편인에 연구 대상자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질병이나 증상이 발생할 상대적인 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위험 요인의 강도를 비교할 때도 활용되고요. 이 odd ratio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질병이 없는 경우 위험인자 유무의 비분의 질병이 있는 경우 위험인자의 유무의 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odd ratio 값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예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dd ratio 값을 구하려면 질병이 없는 경우 위험인자 유무의 b분의 질병이 있는 경우 위험인자의 유무의 b를 계산하면 80분의 1분의 20분의 90이 되어 200분의 720이라는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2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2는 웨이브 2에서의 전자담배의 사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AOR 값, Adjusted Odd Ratio는 Age, Sex, Race, Ethnicity, Alcohol, Marijuana Use, Other Substance Ever Use, Family Structure, 간접 흡연, 그리고 내외적 문제가 컨트롤된, 보정된 odd ratio 값입니다. 또한 여기서 CI, 신뢰 구간은 통계적 유의성과 관계가 없고 단지 OR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각각의 신뢰 구간과 OR 값, 그리고 AOR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보는 방법은 odd ratio 값이 1이면 노출은 질병이 발생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OR 값이 1보다 크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며 OR 값이 1보다 작으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낮게 한다이므로 이 1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이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이 서브세티빌리티 측정의 이 예측 가능한 가치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감도와 특수성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연구에서 이제 이 서브세티빌리티 측정은 이제 73.2%의 이제 특이도, 이제 스페시피시티를, 그 다음에 57.3%의 민감도, 즉 센시티비티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다소 높은 특이도와 이제 낮은 민감도는 이제 전자담배를 시도할 이 서브세티빌리티 측정은 이제 전자담배를 시도할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선별하는 것보다 이제 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위험이 이제 낮은 청소년을 선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방금 이제 스페시피티랑 이제 센시티비티를 측정하면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재 사용 중인 이런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이런 예측 방법들은 이제 충분히 큰 차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 이제 새로운 이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예측 방법들이 아직 포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 중에 예시로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이제 리 외 연구진이 이제 2019년에 연구한 논문에 따르자면 이제 이전에 이제 니코틴 제품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청소년들 중에 이제 후에 이제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이제 전자기기,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전자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이 전자기기를 자주 이용한 이제 청소년들은 이런 전자담배 광고나 이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이제 공변량에 대한 통지를 받고서도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이 연구진들은 이제 전자기기와 이런 전자담배는 기술과 혁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론의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자담배 등을 이제 이 전자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방금 같은 발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이제 최신의 이제 새로운 예측 방법들을 이제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 분석에서 이제 서브 그룹의 분석 결과는 이 임상 결과에 이제 정교함을 더해줍니다. 이제 테이블 1을 보시면 이제 이런 컨코던트 청소년, 이제 좋아하던 이런 청소년들과 디스코던트 청소년들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전자담배 사용의 보호와 위험 요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테이블 1을 보시면 이제 웨이브 2의 이제 전자담배 이용자들 중 이제 42.8% 이 사람들은 이제 디스코던트 청소년들인데 이 42.8%는 이제 웨이브 1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이제 서브스티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코던트 청소년들은 이제 반대로 이제 컨코던트 청소년들이 이제 웨이브 1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이제 서브스티브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웨이브 2에서 역시 전자담배 사용자가 되지 않은 이런 컨코던트 청소년에 비해서 이런 알코올 남용, 그 다음에 대마초 사용, 아니면 이제 다른 마약을 사용하거나 좀 이제 변형된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규칙을 위반한 데 있어서 이제 컨코던 청소년들에 비해서 또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이 디스코던트 청소년들의 결과는 이제 전자담배 서브스티빌리티 측정은 이제 위부 이제 거짓 음성이라고도 하죠. 이런 위부로 사용하는 것에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몇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디스코던트 청소년들이
이제 웨이브 1에 이제 서세티빌리티 질문들에 대한 이제 성실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이런 디스코던트 청소년들이 이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경향을 두 웨이브 사이에 이제 1년의 간격에서 이제 개발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 1의 이런 서스티빌리티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이브 1과 웨이브 2 사이에서 이제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한 청소년들은 이제 비슷한 위험 요소를 공유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서브스탄스, 뭐 마약 등과 같은 서브스탄스 사용과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행동적, 이제 환경적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이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이런 서세티빌리티보다 더욱 이제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 요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발표자 나인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웨이브 1에서 전자담배에 서셉티블했지만 웨이브 2에서 실제로 전자담배를 하지 않았던 집단 디스코던트 1의 경우에는 서브스텐스 사용을 잘 하지 않았고 내면화 문제와 외면화 문제 등 증상을 잘 보이지 않았으며 룰 브레이킹 경향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위의 요소들 서브스텐스 사용을 적게 하거나 내면화 문제, 외면화 문제 증상을 잘 보이지 않거나 규칙을 깨는 경향을 적게 줄이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이 청소년들에게 보호적인 요소로 작용 가능하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콜로에 따르면은 내면화 문제와 외면화 문제 증상을 통해 아이의 향후 서브스텐스 사용을 예측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개인적인 서브스텐스 제재에 더해서 청소년들의 정신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더 연구가 필요했던 부분들은 성적 및 정신적 요소들이 청소년의 서브스텐스 사용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적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들이 서브스텐스 사용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셀프 리포트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리포팅 바이어스나 리콜 바이어스 같은 메저러먼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들이 연구 결과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굉장히 좋은 예측 유효성을 갖추었고, 그리고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 서세티비티를 측정하는 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보여주어서 전자담배 사용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먼저 세웠던 가설대로 서세티빌리티 측정은 1년 후 실제 전자담배 사용의 중요한 예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였고, 하지만 실전에 있어서는 서셉티빌리티 측정은 미래의 전자담배 사용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구별해내는 것보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낮은 청소년들을 구별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사용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구별하기 위해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자담배 시장은 빠르게 변화 중이며 전자담배 사용의 최근 패턴의 분석이 더 필요하고, 전자담배에 서셉티블한 청소년들에게 니코틴 제품 사용이 끼칠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할 새로운 변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